안녕하세요. 김현주 원장입니다. 굉장히 또 오랜만에 카메라 켰어요. 네,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원장님들 또 감기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철이고 독감 예방도 슬슬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. 네. 오늘 제가 질문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오늘 몇 가지 또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켰고 그 영어 단어를 안 외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 이거죠. 그죠? 좀 더 편하게 말을 한다면은 진짜 뭐 아주 그냥 외우지를 않는 거예요. 외운다는 개념이 없는 애들. 그런 친구들은 이거는 뭐 혼내도 소용이 없고, 그죠? 뭐 상을 줘도, 뭐 당근 채찍을 다 줘도 소용이 없다. 안 외운다. 어떻게 해야 되냐. 진짜 안 외우겠다고 작정한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죠.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그 어휘, 그죠? 단어, 어휘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영어 이제 선생님들, 강사님들, 원장님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어휘가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한계가 있는 거고, 뭐 실력이 항상 될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어휘를 열심히 외우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학년 중학생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학년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6학년 중1, 2, 3을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개별 진도로 이제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역량에 따라서 그 조금 조절이 필요하기는 해요. 근데 그 역량을 어떻게 아느냐, 얘가 잘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뭐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그 친구들을 그래도 뭐 한두 달만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뭐 5, 6년씩은 다 다니고 7년, 8년씩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냥 공부를 그냥 안 해요. 잘 외우는 아이지만 숙제를 못 챙기고 그냥 안 해서 못하는 아이가 있고 정말 뭔가를 하는데도 이 기억력이나 이런 암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.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해도 잘 외우는 친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많은 양을 너무 초반에 주면은 당연히 나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개별적으로 좀 조절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일 많이 외우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적게 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균은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뭐 능률 복화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능률 복화북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본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일주일이면은 주 5일로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외우는 친구는 뭐 100개도 해요. 진짜 잘하는 애들은 120개도 하고.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어 하지 않죠, 아이들이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80개 정도, 에서 100개 정도를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있고, 정말 외우는 게 좀 어렵고, 좀 더디다, 아이가, 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뭐 60개, 이렇게 이제 5일에 나눴을 때는 이제 과도한 양이 아니에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그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어휘나 이런 것들 그래도 50% 이상 다 이제 이미 있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 레벨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제 그것도 조금 개별적으로 살짝씩 조절을 해주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손댈 필요 없이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착착 따라와 주는 아이들이 또 있고요. 또 어떤 친구들은 아주 잘하는데 채찍질을 하면 더 잘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조금 그런 면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이가 막 나 너무 어렵다 못한다 이러고만 이제 밀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기준을 잡아서 해주시면은 계속 이제 비전을 주고 하면 조금 따라오는 편이고 문제는 잘하는 애, 예, 그 잘하는 애는 어디 가나 잘하는 애, 그죠?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서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원 갖다 놔도 그냥 잘하는 애들을
혼자 전차처럼 막 굴러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가끔 돌멩이 같은 게 보이면 미리 치워주고 잘 굴러갈 수 있게 계속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쫙쫙쫙쫙 올라가고요.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채찍질이 필요한 아이들, 그런 아이들은 이제 또 그거에 맞는 이제 그 친구들 나름대로도 공부를 안 할 생각은 없어요. 할 생각이 있지만 조금 징징대는 거거든요.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렇게 이거 다음엔 이걸 할 수 있어. 이거가 넘어가면 조금 수월해져.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뭐 그 어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3회독, 2회독, 심하면 4회독까지도 해요. 그래서 보통 저희 학원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숙제나 이런 걸 안 하고 다니는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2회독 잘하는 아이들 1회독 끝난 아이들도 계속 100점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잘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거든요. 그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영어만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. 전반적으로 다 학습에서 조금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한 아이거든요, 아직.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너도 내 똑같이 해. 너도 중학교 1학년이고 쟤도 중학교 1학년인데 너 왜 100개 못 외워? 이렇게 하잖아요. 아마 그 다음 달에 그만둘 겁니다. 엄마를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시험 보는 날 배가 아파, 머리가 아파, 뭐가 어찌 하면서 엄마를 거의 못 살게 굽니다. 그래서 그것도 아이한테 맞는 목표를 좀 제시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잘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많은 양을 막 덤핑하듯이 주면 오히려 역효과고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게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전차처럼 혼자 와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틀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한두 개 정도 뭐 이렇게밖에 안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쉽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만 이제 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아이들부터가 이제 조금 선생님한테 챌린징 한 거잖아요. 그런 친구들은 일단 재시험은 기본으로 그죠? 모든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들 계시겠지만 그 시험 패스를 못한 거예요. 너무 많이 틀렸을 때. 그래서 그 기준이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80문제를 봤는데 10개 이상 틀렸다. 그죠? 뭐 100문제를 봤는데 뭐 8개 이상 틀렸다. 이런 식으로 그 뭐 12개 이상 틀렸다.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그렇게 선생님 나름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. 학원마다. 그래서 그 기준에서 넘어갔을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되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인식을 시켜 놓으면은 이제 선생님 오늘 저 100% 재시험 걸립니다. 이러고 들어오거든요, 아이들이. 자기가 오늘 많이 공부를 못했다는 거를 이제 밑밥으로 이미 깔고 선생님 저 재시험 무조건 걸려요.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요. 근데 여기서 아이들한테 사춘기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물론 이제 화를 낼 때도 있어요. 정말로 정말 심하게 그런 이제 아이가 이제 너무 그런 이제 요소가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 가끔 약간 무섭게 바뀔 때도 있죠. 있는데 그렇다고 아이한테 매번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학원을 그냥 그 진짜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고 수업 시간이 딱 끝났는데 바로 못 가는 거죠.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. 저희 학원에서 칼퇴근이라고 하는 칼퇴근 못하는 아이들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시험을 오면은 재시험 오면 거의 100%에 가까운 아이들이 잘 외워서 와요. 두 번째 시험에서는. 두 번째에서 항상 왜 제 시험에서는 시험을 잘 볼까? 네. 뭐 첫 번째 패스 못 하는 거니? 막 이러면 그러게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뭐 결론은 다 나와 있죠.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?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만큼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. 아이들이 어쩔 때 운 좋으면은 그 벼락치기로 해서 패스가 되고 어려운 주제가 들어간 그런 단어는 또 패스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친구들이 계속 웃으면서 이제 재시험 와 괜찮아 재시험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막 재시험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왜냐면 엄마가 아셨을 때
엄마가 나 재시험 걸리면은 핸드폰 뭐 몇 시간 금지인데 이런 게 또 집에 있는 아이들 있고, 이제 부모님이 무섭지 않은 경우는 재시험 걸리나 마나 뭐 그냥 뭐 잔소리 한번 들으면 끝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건데,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 그렇게 많이 혼내지를 못하세요. 네. 그리고 중학교 남자들 보세요. 키가 벌써 저희보다 훨씬 크고 어머니 키도 다 넘어간 상태고 덩치도 뭐 이만한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 무서워하는 남학생들 별로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집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게 뭐 개선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시험을 패스 못했을 때는 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? 재시험을 나와야 된다. 그죠? 그 재시험 패스 못하면 뭐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또 메이크업 또 들어가는 거예요.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시험에서는 다 패스를 해요.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쭉 끌고 가고 있는데,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찍질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너 뭐 똑바로 해라, 뭐 너가 그렇게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할 거는 없고요. 그냥 재시험에 걸렸어. 자기가 나와야 되는 게 월수금이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재시험 또 나와야 돼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의 본 수업 외에 자기가 그걸 메이크업 하러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실갱이 할 것도 없어요. 그런 것들이고,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잘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거를 느끼거든요. 왜냐하면 또래 친구들, 심지어 같은 반 친구들도 있고 중학생들 예를 들어 있는데 자기만 적게 외우고 있는데도 많이 틀려요.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게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사춘기잖아요, 또? 그럼 자기가 미친 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외우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죠, 얘네들이.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이 이만큼이면 자기가 진짜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, 사람은. 근데 그거는 안 해요, 아이들이.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을 가지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당연히 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포기합니까? 그럴 수는 없죠. 아이도 그렇고 그 정도의 양, 남이 100을 한다면 이 아이는 70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,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에서 또 재시험에 걸려서 오고, 남들이 2번 반복할 거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재시험 봐서 아이가 그거를 한두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느새 이제 1년 6개월 후 보면은 어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만큼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, 보면은. 그런 것들하고, 이제 당연히 어휘는 이제 문장 단위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내고 있고요. 영어 스펠링 쓰는 거, 한국어 뜻 쓰는 거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골고루 내고 있어요.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사 위주의 단어는 무조건 문장으로도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동사나 이런 것도 많이 인식시키면서 이제 단어의 집중력 더 키우는 편입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 하세요.